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참 오늘 같은 날 아무 생각 없이 아이의 손을 잡고 손자 손녀의 손을 잡고 정말 중국의 내수가 폭망해서 이 나라의 깨끗한 하늘을 오랜만에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없는 이런 날들을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맞이하고 있는데,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을 사 먹고 이번 달에는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저축해서 몇 년 후에는 내 아들이 장가갈 집이라도 장만할 수 있는 돈을 모아야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삶의 질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들의 내일에 대한 설계조차 할 수 없는 이 캄캄한 세상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두려웠고, 국민의 생명이 적국의 청탄에 사살이 되고 시체조차 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쓰지도 않은 북한의 조평통이 보내준 그 성명서 한 장에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 청와대 국방부 장관, 조국이라는 작자, 이자들이 너무나도 호들갑을 떠는 모습에 어젯밤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나다니면서 이 피켓에 예면을 하고 지나다니시는 분들, 엊그제 사살된 분이 여러분들의 동생이라고 해도 그렇게 편안하게 예면을 하고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도대체 살아있는 국민들입니까? 이 나라의 국민들이 도대체 감정이라도 있는 국민들입니까? 당신들이 선택한 문재인이가 사람을 죽여도 문재인이는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사람일까요? 제가 어제 여러가지 기사들을 봤습니다. 너무나도 가장 어처구니가 없었던 기사의 내용은 신속하게 사과를 했다, 두 번이나 미안하다라는 글자를 박아 넣었다, 역시 계몽군주답다. 이게 미친놈들 아니에요? 이게 미친놈들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은 조두순에게 돌을 던지죠? 조두순이가 김정은이처럼 우리 국민을 총으로 쏘고 불에 태웠습니까? 조두순이에게 분노하는 국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이런 살인행각에 이렇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광화문 사거리입니다. 탈북민 이게 촛불을 들고 여기에 모였던 민주주의를 떠버렸던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그런 자들이 만들어놓은 정권입니까? 세월호 앞에서 이윤택 애국자가 탈북민이 애국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소한의 국가는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이 나라의 국토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 이 나라의 국토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국가가 왜 필요하죠?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만 좀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의 동생이 엊그제 바다에서 북한의 총탄이 사살됐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외칩니다. Fuck 코리아! Fuck 문재인! 이 나라가 1910년도, 정확하게 1908년도 한라병을 통해서 일제 36년 내 생활을 거쳤고, 부끄럽고도 부끄럽지만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두 발로
이 나라가 해방을 얻어먹었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과 유엔군의 도움으로 이 나라의 자유가 지켜졌고 그 뒤로 산업화의 주역들이 허리띠를 절라면서 만들어낸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민자유라면 짐승보다 못한 인간 같지 않은 이런 자들에 의해서 단 4년 만에 이렇게 이 나라의 국격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이 나라의 국민은 불안에 떨어야 되는 이 나라의 경제는 내수가 무너져가고 이 나라의 국토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토인지 북한의 국토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4년 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지나가면서 히물떡거리는 인간 같지 않는 짐승보다 못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야, 김정은이가 사과했잖아. 야, 김정은이가 2번 사람을 죽이고 2번 미안하다 했잖아. 근데 뭐 십새끼들아, 사람을 죽이고 미안하다 하면 박수를 쳐주고 개몽군주라고 말해야 되냐?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예? 자, 노무현이를 죽인 부엉이 바위는 미안하다고 2번만 말해라. 노회찬을 죽인 남산아파트 17층 아스팔트 바다가 노회찬에게 2번만 미안하다 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납니까? 이거 그렇게 끝날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2번 미안하다면 끝날 일입니까, 이거? 이러고 어떻게 당신들이 촛불정신을 말하지? 당신들의 촛불정신이 뭐지? 영원히 없는 정신이, 박원순의 정신이, 노무현의 정신이, 6.15의 정신이, 14선언의 정신이, 9.19 선언의 정신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말 한마디가 못하는 이런 썩어빠진 정신이 여러분들이 계승해야 될 정신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전에 체험을 하셨잖아요. 도요타 다이치라는 김대중, 이 김대중이라는 적자가 북한의 수조원의 돈을 퍼주고 6.15 공동선언문 한 장을 딸려 얻어서 마치 남과 북의 평화를 자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떠버리다가 단 2년 만에 2년 뒤에 연평해전이 터졌잖아요. 우리의 군인들이 서해에서 죽어가는데 이 김대중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응하지 말라고, 대응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저 일본에 가서 월드컵을 봤죠. 우리나라의 해병들이 죽어가는데 대응하지 마라.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문재인이 마지막에 방문록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미안하다, 고맙다. 지금은 뭐라 합니까? 지금도 우리 국민이 저 자비찬 바다에서 뼈조각 하나 꺼내지 못하고 있는데 미안하다 2마디에 이 나라의 정권이, 이런 썩어 문드러진 정권이 우리 국민을 정신병자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김영호처럼 앉아서 울까요? 내 딸을 살려내라, 우리 국민을 살려내라. 머리를 빡빡 깎고 울면 여러분들이 눈물 좀 흘려주실랍니까 같이?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이 눈물 난다고 이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왜 이 국민의 죽음 앞에서는 단 한마디의 말이 없습니까? 이게 평화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평화가 우리 국민이 살해를 당해도 그렇다고 맞대응을 해야 되나?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평화입니까? 이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말하는 그 비겁한 평화입니까? 이완영이와 다를 게 뭐가 있죠? 이완영이하고 다를 게 문재인한테는 뭐가 있죠? 여러분, 저희는 참 너무나도 슬픈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 너무나도 불행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 자, 여러분, 여기 강화문을 지나다니시는 여러분들, 서로 아이들의 사고의 눈물 한 번이라도 흘러봤던 여러분들, 우리 국민이 지금도 저 시커먼 바닷속에서 북한 놈들의 총탄에 살해가 되고 아직 그 시체는 노래는 찾고 있지도 못하고 있고, 현 정부는 찬양하기에 바쁩니다.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는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봤어요? 박정희 정부 때 판문점 독재 사건이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의 권총 지갑을 가져와라, 김일성이가 바로 다음날에 사과를 했죠. 평화는, 사과는 이렇게 받는 겁니다. 저희가 원래 마지막에 저희가 이 김정은이를 찢어 밟아버릴 수는 없겠고, 그래서 북한의 인공지라도 찢어서 조금이라도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달릴 수 있다면 인공지라도 찢어서 그 영혼을 달래보고서 인공지 2장을 가져왔어요. 한 장은 청와대에 가서 찢을 것이고, 한 장은 바로 이 세월호 천막 앞에서 찢을 겁니다. 맨 마지막에 찢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찢어서 그 찢기고 갈라진 대한민국의 침략국의 처참한 깃발을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저희 이 자리에서 성토의 정을 떠날 때까지 보고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에 찢어놓을게요. 아예 찢어서 이 바닥에다가 펴드릴게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대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그 자세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생각은 1도 없고 오로지 잔악견업 중국과 북한만을 걱정하는 이런 미친 정부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 나라의 국토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까요?
여기 저 뭐야 여기 찢을 분들 여기 같이 붙어있으면 더 안되니까 같이 붙어있으면 더 안돼. 그래서 여기 찢는데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한 3등분 정도를 찢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들 손으로 찢으셔도 되니까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찍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와서 이 줄을 서십시오. 우리가 왜 이 자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이 우리의 목숨을 그렇게 헐값으로 내줘야 되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대체 이 자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죠? 우리는 북한에서 떠내려온 북한 주민들을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않고 북한으로 가겠다면 송환을 내준 저밖에 없고, 우리는 이 미친놈의 정부가 남북연락사무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그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그 순간을 보면서도 입 한 번 놀리지 못한 저밖에 없고, 우리는 저 김대중이라는 사기꾼을 만나서 국민의 세금 2조 6천억을 꼬라박아서 6.15 공동선언문이라는 거짓말 종이장 한 장 받은 저밖에 없고, 우리는 서민적이라는 노무현 조건을 만들어서 14선언문이라는 사기 평화선언을 6조원을 주고 사온 저밖에 없고, 우리는 문재인이라는 이런 썩어 빠진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이 죽었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야 되는 이런 죄를 또다시 지을 수가 없고, 김정은의 모가지를 갈라버린다고 우리의 울분이 조금이라도 가셔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김정은이라는 적자는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땅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도 문재인을 지지하고 지금도 김정은이를 개망군주라고 떠드는 이 유시민이 같은 매국노 새끼들 잘 봐라. 내 새끼들의 얼굴을 언젠가는 이 인공지와 같이 갈갈이 찢어 밝아버릴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내일이 오지 않겠습니까? 죽여라! 요새는 중국의 내수 경제가 많이 무너졌다 하대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이가 잠을 못 잔답니다. 자기의 큰형님이 배가 고파진다. 그런데 또 잠이 못 잘 일이 생겼어. 자기의 친형님이 자기 식구를 죽여버렸어. 말을 못해. 국민이 죽었는데 다음날에 종전선언을 씹으려. 도대체 그 종전선언이 뭐지? 70년 동안의 종전선언을 하지 않고도 이 나라는 이만큼 부흥했고, 70년 동안의 종전선언을 하지 않고도 우리는 저 북한 정부보다는 전세계 순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됐고, 우리는 종전선언을 하지 않고도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됐고, 내 나라 국민이 죽어가는데도 말로 마디 못하고 해야 되는 게 종전선언이라면 그 선언은 이완용의 한일합병과 뭐가 다릅니까? 21세기의 친일파, 21세기의 매국노. 문재인은 이 나라에 대통령이 맡겼어요.
맞겠습니까 여러분? 아 맞겠어요? 사람 새끼가 아니죠. 사람 새끼가. 저희가 길거리에 나서 원래 욕을 잘 안 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미안하다 두 번 하면 그거를 이해해야 돼? 이게 사람 새끼냐고. 문재인을 찍었던 손가락을 손톱질을 들고 여기서 딱딱 잘라버리고 싶어지는 그런 심정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야 정식이하고 문재인하고 지금 니들 둘이 붙어 앉아서 송이버섯이나 구악 처먹고 있냐? 기다려! 너네 청와대 앞에 가서 너 새끼들이 부들부들 거리는 이 전방국의 깃발을 갈기 찢어줄 테니까 아이 씨발 이놈의 마스크를 썼더니 숨이 꽉 안 막혀가 이거. 이놈의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이거. 여러분 저희는 문재인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기지 않을 것이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명을 지킬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그 결기를 조금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살인마 김정은의 몸뚱아리를 찢어 갉아버리는 그 심정으로 저들의 국기를 찢습니다. 잘한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언제부터 침묵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들 언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침묵하는 그런 나절하고 그런 비겁한 국민이 됐습니까? 개돼지들이다. 언제부터죠? 개개기가 여러분들을 가재 개구리 붕어로 칭한 그날부터입니까? 이거는 북한의 수조원의 돈을 바치고 꼴랑 바닥 쳐온 게 송이버섯 2톤이에요. 그 송이버섯 2톤을 받고 입이 귀 밑에까지 찢어졌던 김정식의 입을 내가 조금 남아있는 그놈의 입을 좀 더 찢어 발구는 그런 심정으로 찢어드릴게요. 이거 한 토막만 제가 찍고 그 다음에 다음 분 돌아서 나머지를 찍고. 자 이번에는요 김여정이라는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한 김정은의 동생이라고 알고 있는 그 어린 년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현 국정원장 박지원,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전 법무부 장관 조국, 현 법무부 장관 추미애, 현 통일부 장관 주사파, 김일성의 개새끼 임종석, 이것들 싸구리 찢는 심정으로 찢어드릴게요. 이게 평화를 반대하는 친일파들의 망망동이라고요? 이게 이한영이 어떻게 일본에 이 나라를 바쳤지? 바로 문재인처럼 바쳤잖아. 총 한 방 쏘보지도 못하고 총도 없는 그 조선의 고종이 이한영이와 울사오족들의 강요에 못 이겨서 쌓이는 그 한랍된 한 장이 우리 조선을 36년간
일본의 노예로 만들게 만들었으며 지금의 저 문재인의 우리 국민이 살아된 이 현실을 묵인하는 오늘이 대한민국을 또다시 중국과 북한의 노예로 만들어가는 그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두 번 다시 중국의 노예로 우리 두 번 다시 저 북한군의 청탄에 희생되는 우리 국민이 나오지 않게 5천만이 모여서 저 김정은 접근하나 기탄을 못한다면 우리는 노예로 살아도 마땅하겠죠.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자들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독재정부와 싸웠다고 그렇게 자랑사만 얘기하는 자들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무릎을 털고 이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십석격 빵빵 거리지 마 개새끼야. 대표님한테 하는 거 안 돼? 대표님한테 한 게 아니야.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무기권을 털고 장갑차를 털어내고 우리의 장병들을 무참하게 보수에 깔아 죽이고도 살인죄에서 무죄를 받았던 민주화의 회선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5.18의 회선들이 뭐하고 있어요?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단 한마디의 응원조차 보내지 않은 이러한 5.18의 회선들이 이러한 촛불들이 감히 민주주의를 위대에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2,500만의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남의 나라 국민도 집어들어 사살하는 이런 살인마 새끼에게 두 무릎을 꿇고 아부하는 이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일까요? 저런 정부를 만들어낸 이 나라 국민이 민주시민일까요? 저는 제 몫인 여기까지만 찢을게. 또 청와대에서도 한번 찢어야 될 테니까. 청와대? 다음 누구? 밟아. 청와대 밟아. 네, 밟고 해, 밟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광화문 광장 앞에 뭐 외국인들도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국방의 의무가 있는 국민은 누굴까요? 나는 국방의 의무가 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국방의 의무가 없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군대에 가는 병역의 의무는 남자들이 대한민국에서는 군대를 가지만 국방의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국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공동체가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모두 나서야 되는 그런 게 바로 국방의 의무입니다. 가령 누군가가 여기서 무고하게 어떤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외면하지 않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그런 국방의 의무. 얼마 전 대한민국 공무원 한 분이 40대 NNL을 어쩌다가 넘어가게 됐어요. 물론 발표된 내용으로는 월북 시도를 하다가 넘어갔다고 하는데 북한
땅을 밟고 간 게 아니고 바다에서 표류하다시피 해가지고 NLL을 넘어갔어요. 북한에서 이분을 총으로 사살을 했습니다. 사살을 하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 NLL 넘어서 북한 영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살당하고 그리고 불태워졌어요.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게 군사협정 위반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고 앉아있어요. 군사협정 위반 안 했으면은 그건 괜찮은 일입니까? 군사협정을 위반했냐 안 했냐는 그런 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만행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응징을 위한 근거가 되는 것일 뿐이고, 우리 국민이 무참하게 사살되고 그리고 그 시신은 불태워지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응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얘기를 예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얘기는 뭐 기사의 일부 나온 내용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옮겨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는 작아요. 그렇지만 자기 나라에 대한 그 국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가령 이스라엘이 다른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테러를 당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저 나라에서 했겠구나, 저 단체에서 했겠구나 지목해서 응징 들어갑니다. 무자비하게 응징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의 공격이 가해지거나 테러가 발생했을 때 주변 국가들이 먼저 손을 들고 옵니다. 야,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보복하지 마. 그리고 와서 먼저 싹싹 빌면서 범인을 잡아줍니다. 누가 공격했는지 정보를 줍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보복 학습 효과입니다. 우리가 국방에 있어서 무슨 전쟁광이 되자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그런 집단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쫓아가서 찢어 발견하는 보복을 해야 됩니다. 한두 번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소위 말하는 평화라는 말로, 자, 노예가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유를 갈망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먹여주는 밥 먹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살면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평화입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무참하게 사살되고 그리고 그 시체가 불태워졌는데, 그 다음에 나온 몇 가지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정세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북한에 의해 무참히 사살되고 그리고 그 시신이 불태워진 그분 가족에겐 유감이지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문정인은 그렇게 북한에서 통지문이 온 걸 보니까 통신선이 복원이 된 거네 이건. 그리고 반겼다는 겁니다. 유시민은
북한과의 대화, 그걸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바라던 것이 진전돼서 희소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인영이는 우리 국민을 무참히 사살하고, 그리고 그 시신을 거기에 기름을 부어갖고 불태워버렸는데, 이인영이라는 자는 북한에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2번 썼기 때문에 북한 최고 지도자 중에 이런 사람은 없었다, 그러면서 극찬을 했어요. 이낙연이는 북한의 태도가 상당히 변화됐고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른다면서 지금 무참히 살해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북한 영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편들기 바빠요. 유시민 유튜브 속보 듣고, 유튜브 자기 하던 중에 속보 듣고 북한 측이 사과한 걸 보고 진전 희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정권에 우리 군인이 그 지뢰에 발목이 날아갔죠. 그래서 그때 대북 확성기를 꺼내서 틀었어요, 북한에. 우리가 뭐 미사일을 쓰고 이러지도 않았어요. 대북 확성기 틀고, 그리고 그때 SNS에 많은 예비군들이 자기 군복을 다시 꺼내서 인증사진을 올렸어요. 전쟁 나도 좋다, 이 나라를 지킨다면은 나 다시 이 군복 입고 나가겠다, 그런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자 북한에서 꼬리 내리고 자기네들이 기어 내려왔어요. 제발 대화 좀 하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발표는 북한은 월북 아니래요. 북한에서는 그 사람이 월북하러 오던 중 아니라고 하고, 대한민국에서만 그분이 월북 중이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NLL 넘어서 표류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 북한에서 총으로 사살을 했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남한 사람이 표류하고 있는 게 보였다, 그러면 남한에 연락을 하던, 그 연락 끊겼으면 건져내서 어떻게든 돌려보내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뭐 무장을 하고 가다가 걸린 것도 아니고 무슨 구명조끼에 부표 비슷한 거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그리고 표류하다시피 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거를 거기다 대고 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사살을 하고, 그리고 시신을 불태웠어요. 제가 SNS에서 보니까, 야, 그거는 북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요트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표류해서 일본 앞바다에 갔어요. 일본 해군이 보고 저한테 총을 갈기고 제 시신에 불을 지르면 그거는 일본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서로 지켜줘야 됩니다. 세월호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 아이들의 죽음의 목적이 있었습니까? 그 아이들의 죽음에 그 아이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어느 방명록에서 애들아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고맙다는 말을 하려면 그 죽음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군인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한 그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목적에 대해서 그걸 수행하다 죽었다. 그 죽음에 감사할 수 있어요. 소방관이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다가 죽었다.
그 죽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죽어간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써요. 세월호 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런 건물도 지어져 있는데 우리가 왜 그 아이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누가 또 그런 사고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북한 총탄에 무참히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그런 일, 나한텐 그런 일 없을 거야. 제가 여기서 뭐 하나 읽어 드릴게요.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아주 유명한 그 글인데, 물론 이거는 지금 우리 상황과 조금 다르긴 합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치가 누군지 알죠?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태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이게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그런 시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하는 이유는 그 돌아가신 분, 무참하게 살해되고 불태워지신 분, 그분하고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국방이라는 거,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의 안전을 지켜줘야 하는 그 국방의 의무, 그 의무는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렇게 부당하게 죽어갔을 때 거기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내가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아무도 당사자가 아니라고 외면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다행이란 말 써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분노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NNL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노무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NNL 그거 뭐 그냥 거어놓은 건데 거기에 그렇게 구애를 받고 그러냐 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노무현이 NNL을 포기했다 안 했다 그런 얘기가 한동안 있었는데, 이번 일로 NNL은 명확하게 남과 북을 가르는 경계선이고, 그 선을 넘었을 때는 무자비하게 응징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다 동의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NNL이 뭐 국경선이 아니다, 군사분계선이 아니다, 해상 경계가 아니다, 이런 잡소리들은 안 할 거예요. 왜?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국회의원들이며 뭐 국방부며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NLL은 남과 북을 가르는 경계선이고, 여기를 도발했을 때는 무자비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내일 아니라고 관심 없어 하시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 중에는 밤새 잠을 못 이루는 분도 계세요.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서 잠도 못 이루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 이런 데 찾아보세요. 저 믿고 보는 한겨레, 믿고 보는 JTBC 찾아보시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됐는지,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부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밖에 나가서 남의 집 부모한테 두드려 맞고 오면은 나는 일단 그 부모하고 맞짱 떠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애를,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내 자식을 타이르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두드려 맞고 왔는데 아 그래 그거 잘못했으니까 맞을만도 하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이나 권익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설사 그 살해당하고 불태워지신 분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북한으로 가던 중이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호해서 대한민국 안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잘잘못을 따져야지. 예전에 중국에서 마약을 마약 거래를 하다가 뭐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옮겼나 봐요. 누가 이렇게 옮겨달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옮겼어요. 그때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마라,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보내주면은 처벌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중국에서 그냥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국가라는 게 어디 나가서 잘못했으면 처음 맞고 와라라고 한 게 국가가 아니죠. 일단은 데리고 들어와서 대한민국 안에서 벌을 주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비무장한 국민이, 표류하던 국민이 사살되고 그 시신이 불태워졌는데 그 불태워지는 거를 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건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거는 시신을 불태운 게 아니고 뭐가 뭘 태운 거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민이 무참하게 사살돼서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NLL 위쪽이니까 거기다 총은 못 쏘더라도 이전 정권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전 정부에서 대북 확성기 틀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응징을 하고, 대북 확성기 틀었을 때 기어 내려왔던 것처럼 기어 내려오면 좋다, 책임자 찢어 발겨라, 그럼 확성기 끄겠다. 이 정도는 돼야 국가 아닙니까? 내가 어디 가서 쳐 맞고 오면은 네가 잘못해서 맞을 짓 했으니까 쳐 맞았겠지, 이게 국가입니까? 여러분들, 내 순서가 언제 올지 몰라요. 우한폐렴 가지고 때려잡는 거 보면 10월 3일날 집회하는 거, 저는 뭐 물론 이런 시국에 모여서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권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 차량 시위를 하겠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 차들은 우한폐렴에 안전하고, 문재인 개객기 써갖고 붙인 차들은 코로나 덩어리고, 경찰에서 무슨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그러고 견인을 한다 그러고, 이 개나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자동차를 문재인 개객기 붙인 자동차하고 그걸 붙이지 않은 차하고를 나눠서 우한폐렴이라는 그 이유를 대서 탄압을 하고 있어요.
광화문 광장에 나오면은 검사 대상이 되고, 해운대의 기적이라 그래서 해운대에 3달 동안 680만 명인가가 다녀갔대요. 대략 700만 명이 다녀갔는데 해운대의 기적이라고 해운대에 다녀간 사람 중에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 0명이다. 해운대의 기적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해운대 다녀간 사람 대략 7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우한폐렴 검사한 그 건수가 210만인가 220만 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600만 700만을 검사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검사도 안 해놓고 확진자가 안 나왔다. 여러분들 배 타고 저 서해 바다 가서 낚싯대를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잡힌 바다는 다 서해산입니다. 동해 바다 가가지고 낚싯대 집어넣고 고기 잡으면 그게 한 마리가 되든 100마리가 되든 그거 다 동해산입니다. 이거는 우한폐렴을 막자는 건지, 그거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자는 건지, 국민 탄압의 수단으로 삼자는 건지, 타겟으로 찍히면 그 집단에 가서 낚시질을 해요. 거기만 들고 파요. 그래서 확진자 여기서 무대기로 나왔다. 대한민국 국민을 매일매일 스캔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한폐렴이 무서운 거는 무슨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비처럼 막 이상해지고 피 흘리고 죽고 피토하고 죽고 이런 증상이 무서운 게 아니고, 너는 마스크를 안 썼다, 너는 우한폐렴 발생한 집단에 속해 있다, 네가 1호다, 심지어 자기가 우한폐렴 증상이 있는 사람이 이런데요, 직장에서 빨리 다른 사람한테 옮긴다고, 자기가 1호 안 되려고. 지금 무서운 거는 완장지라는 정권에 낙인이 찍혀서 그 낙인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죠. 10월 3일 날 자동차 집회를 하던, 여기 모여서 집회를 하던, 이거를 제가 뭐 옹호하거나 호응하거나 뭐 여러분들 참여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를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권리예요. 그들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협조를 해서 자동차로 집회를 열겠다는데 그것조차 우한폐렴을 핑계로 탄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불의에 침묵하다 보면 어느새 저 멀리 남 얘기 같았던 그 불의가 내 목을 조르고 있는 날이 어느 날 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은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SNS 하시고 뭐 요즘은 다들 카톡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인터넷 찾아보시고, 제가 여기서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믿고 보는 JTBC, 믿고 보는 한겨레, 믿고 보는 오마이뉴스 이런 데 나온 기사들 보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그게 북한이든 어느 나라가 됐던, 무참하게 사살당하고 그 시신이 불태워지고 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하는 내용들을 주변에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알려주시고, 그리고 보면은 댓글 중에 엄한 댓글들 많이 올라와요. 야, 북한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니? 야, 요번에 김정은이가 사과한 거 보니까 정말 좋은 신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댓글들, 여러분들이 침묵하면 그런 의견들이 주류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침묵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보시고 뉴스 한번 보시고, 그리고 작은 힘이나마 목소리 내셔서 주변에 이야기하세요. 잘못된 목소리가 주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하고 불태워버렸는데 여기에 김정은이 모형이라도 세워놓고 불을 질러야 맞아요. 그렇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북한의 인공기를 찢어 밝히는 걸로 우리의 분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덥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나가는데 이 나라, 이 정부, 대한민국 군인이 정말 뭐하고 있는지 속에 천불이 나서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5천만 국민들이 정말 이런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밥을 맛있게 먹고 잠을 편하게 자는 사람들,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 나라의 국민이 그렇게 참혹하고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시신이 훼손되고 이렇게 21세기에 있을 수도 없는 이런 험한 일을 당했는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합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2014년 세월호 사고로 죽은 그 아이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까지 지어놓고 아직까지 자동차에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면서 그렇게 동정심이 많은 그 국민들 다 어디 갔습니까?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아서 죽었을 때 이 광화문 광장에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촛불 들고 나왔습니까? 그 그들의 죽음은 안타깝고 어느 죽음은 잊혀져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개 돼지가 아니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시장이 죽었는데 사망의 원인 모릅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백남기 농민이나 미순이, 효순이, 심지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윤창호 씨라든지 민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하는데 왜 우리의 적국, 말로는 우리의 독포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처참하게 살해된 이 국민의 이름은 우리 국민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A씨입니다. A씨. 이게 이 나라의 현 작태입니다. 사실 이런 참담한 사건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속에 천불이 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근본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충분히 살릴 시간이 있었음에도 우리의 국민이 그렇게 참담하고 처참하게 나우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이동해서 대한문 2시부터 끝번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오늘 활동이
12시부터 1시에 이 횡단보도 저 뒤쪽에 보면은 또 다른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서 녹색 학생들의 원자력 연대에서 하는 원자력을 지키자라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해서 대한문으로 이동을 해서 2시부터는 대한문 국번, 진정한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우리 어버이들이 만든 국번에서 집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정권의 주사파들은요, 최고 존엄이라 그러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들이라면 쉬운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뛰어가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